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예, 하지만 어쨌든 터닝은 시작할 거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터닝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왜? 그동안에 계속 수급 뺏어가던 애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 수급이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요. 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죠? 이제 얘네들 다 올라가는 거예요. 자, 등락률 빨리 보겠습니다. 자, STX 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휴비스는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털기 위해 올리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얘들 털기 위해 올리는 겁니다. VI까지는 가겠지만 얘네들 털 거예요. 그래서 휴비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애들도 다 무너지는 날이라고 오늘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초전도체 주식들은,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하강세를 마감하는 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리다가 여기 내려오다가 반등이 될 건데, 지금 보니까 11선에서 처음 반등을 줬죠. 예, 11선에서 반등을 줬는데, 어저께 그 공방전을 벌이던 요 라인 있잖아요. 그쵸? 요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요 라인을 다시 한번 요 라인에서 거래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제 말대로 좀 내려오죠. 그래서 요 라인에서 또 오늘 공방전을 벌이다가 그 다음에 양으로 갈지 음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버틸 거다. 예, 버틸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더 내려올 건지 이거는 이제 오늘 봐야 돼요. 보통은 하한가 다음에 한 번 더 내리는데 오늘 이렇게 위에서 시작한다는 건 일단은 좋은 징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체 말고 다른 것들 잠깐 봐드릴게요. 지금 예, 저거 하니까. 자, 휴비스는 말씀드렸죠? 얘가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휴비스는 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 봤겠지만 이거 제가 8월 초에 잡아드렸던 예, 그 종목입니다. 사실 휴비스가요. 8월 초는 아니고 하여튼 이때쯤에 잡아드렸을 거예요. 그쵸? 요 날인가?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홈런 같고 휴비스. STX는 뭐 저희 방에 스윙주였으니까 다들 아실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열심히 달리고 있죠. 자, 화장품주는 오늘 아마 예, 오늘 이제 상승을 마감하는 날이 될 거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왜 오른다고 그랬어요?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 엔비디아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쵸?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때문에 오르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10% 매수하세요.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고, 어쨌든 한미반도체 올라가죠. 그쵸? 엔비디아 때문에 오르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엔비디아는 실적 진짜 잘 나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실적 결국 잘 나왔고, 어제하고 오늘 큰 상승을 해줬습니다. 안정궤도 돌파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신성델타테크,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결국에는 여기서 공방전이 일어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요 박스권을 깨면은 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라인 지지하러 가는 거고, 그걸 안 깨고 만약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 그럼 이걸 안 깨는 거거든요. 오늘 만약에 이걸 안 깨면은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면 오늘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지켜봅시다. 오늘 양봉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이걸 깨고 내려오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똑같아요. 신성델타테크가 오늘 치고 가야지 다 양봉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비스가 마지막으로 올리기 위해서 터는 거, 그 라인으로 간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봅시다. 자, 본느 마녀공장. 자, 화장품주들이 올려가지고 털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른 거는 지금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일단은 지켜봅시다.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예, 다른 종목들 잠깐 봐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오를만한 애들. 아이톡시도 한번 쳐줄만한 자리인데, 그쵸? 여기 VI를 못 가고 VI에서 맞고 떨어졌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얘는 터닝 한번 줄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톡시는 얘 터닝 주면은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는 갈 수 10% 있겠네요. 그쵸? 매수하세요. 여기까지는. 여기 터닝 주면. 여기서 VI까지 만약 가주면 여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 매수하세요. 일단 한번 지켜보죠. 10% 매수하세요. (10% 매수하세요) 10% 매수하세요. 10% 매수하세요. 10% 매수하세요. 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켜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B2N이나 이런 애들도 지금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VI 금방 갈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은 얘가 VI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오늘 이거를 뚫는지 봐야 돼요. 이거 못 뚫으면 그냥 여기서 단타는 익절하고 나오시면 되고, 만약에 뚫으면 이제 더 가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B2N은 오늘 이제 전고점 돌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단타를 위험하게 하시는 분이고, 여기 올라가기 전에 일단 익절하고 이걸 돌파하는지 보신 다음에 다시 잡아도 늦지 않다. 단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B2N은 지금 VI 갔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들이 원래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돼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B2N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애들은 이제 인상가 같은 애들은 오늘 볼만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카톡방에서 인상가는 우리 레카님이 추천해 주셨던 종목인데 제가 좋다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인상가 오늘 결국 가죠. 이렇게 잘. 그래서 어제 카톡방에서 힌트 얻으셨던 분들은 제가 인상가 괜찮다고 언제까지 들고 가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익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드렸고, 예,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없을 때는 제가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경동 인베스트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지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휴비스도 결국에는 오늘 털기 위해서 올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얘네들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맥신주들이 오늘 죽을 거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쵸? 그대로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률 상위 보시면은 이제 아머센스라든지 센코, APS, 경동 인베스트 다 무너지죠. 제가 어제 그래서 이런 거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쵸? 태경산업, 티플렉스 다 죽는 날이에요. 그 중에 대장이 제가 휴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휴비스만 오늘 저렇게 해서 올리면서 마무리 짓는 거지, 결국엔 다 오늘 죽는 날입니다. 맥신은요. 제가 어저께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또 맥신 산다고 계속 저한테 뭐 맥신이 최고다 뭐 이랬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려서 걱정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제목부터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네요. 그쵸, 최재식님? 오늘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터닝이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살짝 밀리고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제가 그었던 라인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다가 올렸잖아요. 그쵸? 그 라인까지는 제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VI 갔던 거고. 근데 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은 어저께 한가 갔기 때문에 여기 원래 찍어주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위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다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 그거는 뭔가 굉장한 그게 있어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오늘 여기 찍었을 때가 이제 물 타는 타이밍 물어보셨는데 그 물 타는 타이밍은요. 제가 가장 안전한 물 타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얘가 더 무너져야지 됩니다. 사실은요. 이게 지금 만약에 저희 잡으려면 가장 안전한 물 타기.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물 탔다가 만약에 내일 잘못해서 기사 하나 터져봐요. 그쵸? 뭐 또 아니다 뭐 이런 기사 또 터지면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물타기는 좀 조심하는 게 맞다. 현재는 물타기는 좀 조심하고 만약에 물을 타려면 어디서 타야 되냐? 오늘 시초가 있죠. 여기. 자, 시초가 오늘 여기 이거 돌파하면은 저는 그때는 물 타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좀 어렵고 지금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원익 PN이만 좀 오르고 있는데 원익 PN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최저가라고 더 떨어질 데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로스컷 걸고 계속 보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터닝을 하는 거예요. 원익 PN이는. 나머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담드린 종목들 중에 이건 더 떨어질 데 없으니까 그냥 버텨라라고 했잖아요. 원익 PNA가 그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을 오늘 지켜준 거예요. 지키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막 기사 이상한 거 터지고 이러면 또 당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좀 기다리자. 확실하게 좀 좋은 기사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탄력 받을 때 차라리 물을 타는 게 낫지 지금은 사실은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죽긴 위험해요. 정기님 그 오를 때 주어야 된다 이것보다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기사 이상한 거 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 뚫으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뚫으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제가 보기엔 요거 뚫고 VI까지 가주면 좀 그래도 이쁜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뚫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좀 이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맥시는 오늘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죽었고요. 맥시는. 자, 어쨌든 요 라인 돌파해주네요. 그러면은 VI까지도 잘하면 가줄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 자, 어쨌든 올라오고 있죠. 자, 파워로직스도 많이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6.20까지. 근데 역시 제가 말한 요 라인은 돌파하기 쉽지 않은 라인에서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어드린 라인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어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도 막 그어드리는 라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토메이토 시스템 볼게요. 도마도 자, VI 갔죠. 예. 제가 어제 얘네들 이제 올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서 올리고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다시 오늘 올리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오늘 어디까지 가냐? 오늘도 여기를 돌파를 하면 좋은데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쵸? 한 여기 정도가 마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라면 이제 오늘 VI 던졌어요. 근데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인상가 제가 말씀드렸죠. 잘 갈 거라고. 인상가 어저께 제가 우리 스윙방에 그래서 레카님도 굉장히 고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게 레카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종목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카님이 처음에 인상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염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그거 어떤 거 들어가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거 아주 큰 이슈는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차트를 살펴보니까 인상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인상가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어제 제가 얘기 들어서 오늘 잡으신 분들은 레카님한테 좀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카님 덕분에 잡은 거니까 그쵸? 네,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저께 올라왔던 특급님 소금 관련주 단타로 어떨까요? 오염수 방류가 이르면 24일부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죠. 소금 관련주 단타. 그래서 제가 소금 관련주를 검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닥, 글쎄요, 이거 그냥 얘기만 들었을 그닥인데, 그래도 레카님이 얘기한 거니까 제가 관심있게 살펴봤어요. 레카님이 하하 하고 웃었죠. 근데 이제 제가 요걸 딱 보니까, 대장주가 인상가인데, 인상가가 차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어제. 자, 그래서 인상가 차트 보니까 기사 나오는 날 엑시트 한다는 생각으로, 그럼 24일 이후에 엑시트죠? 단기 단타로 며칠 들고 가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큰 수익은 모르겠지만, 3,000원은 찍어줄 거라고 봤는데, 오늘 3,000원 바로 돌파했죠, 그쵸? 3,000원 바로 돌파했고 단기 단타로 좋아 보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렇게 얘기 드렸고 레카님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보셨죠. 그쵸? 요런 느낌입니다. 제이킴님 그 3트급 정회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공부방이니까 이건 리딩방이 아니에요. 하지만 종목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가 뭐 전환 청구권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주식들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실으셨더라고요. 만약에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제발 계약해주세요, 제발 계약해주세요 하다가 화장실에 나오고 나서 이제 계약 해지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걸 선택할 권리라고 규정을 한다면 결국은 이거는 다 사기치고 다니세요, 마음껏 사기치고 다니세요, 계약 그거 쉽게 파기해도 되는 겁니다 라고 캠페인하는 거와 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중립기여를 제대로 박은 것일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을 보고 나서 뭔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피프티 멤버들을 감싸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게 영상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그 영상에서 말미에 담은 메시지가 제작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김상중 씨께서 여러 가지 멘트들을 남기시는데 피프티 멤버들을 감싸는 듯한 내용으로 다가와 졌고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멘트에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측면에서 납득이 되지 않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영상 내용을 편파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김상중 씨께서 마지막에 그 누구의 욕망도 강요도 아닌 그들만의 진짜 이야기가 담긴 음악을 기대해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언뜻 보기에 뭐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말은 안성일 대표 측과 전홍준 대표 측 사이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강요에 의해서 본인의 진짜 이야기를 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 사태에 피프티 멤버들의 욕망은 투여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것처럼 피프티 멤버들은 양쪽의 어른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사실 많은 정황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피프티 사태를 촉발시켰던, 불을 지폈던
가장 큰 줄기 하나가 결국은 전원준 대표님이랑 워너뮤직 사이에 녹취록이 공개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게 아주 큰 공분과 커다란 불을 지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거 자체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피프티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일도 있었죠. 누가 했죠? 피프티 멤버 부모님이 상표권을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피프티 멤버들의 욕망이 투사되지 않은 사건인지, 결국 이러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 두 축을 다루지 않았다. 전 이것도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피프티에서 이야기하듯이 본인들은 많은 피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고,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진즉에 이런 걸 문제 삼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피프티 멤버 가족과 통화한 것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 가족에 의하면 이 건강과 관련한 문제들을 최근 문제만은 아니었다. 옛날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였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아마 그 가족분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간이 오래됐다 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본인 발등을 찍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겪어왔던 문제였다면 사실 이렇게 뜨기 전에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된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참아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계약 기간을 충분히 이행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하거나, 만약에 이런 타이밍이 이랬다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좀 더 들여다볼 텐데요. 하필이면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떡상 했을 때 갑자기 모든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라는 이 타이밍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뭔가 피프티 멤버들 아니면 그 주변인들의 욕심이 투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을 제공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가장 실수했던 점, 이 타이밍이라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시간의 선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지금 전홍준 대표님에게 더 신뢰가 쏠렸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홍준 대표님 측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추상적인 주장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고요. 녹취록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먼저 제시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먼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본인의 주장을 했을 때와, 그것과 달리 추상적인 주장을 먼저 늘어놓고 나중에 거기에 맞는 근거를 찾는 것과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왜냐고요? 후자는 이거 자기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일단 주장 질러놓고 자기 합리화해서 맞춰서 긁어 모으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피프티 멤버보다 전홍준 대표님 측에 마음이 더 쏠려 있는 거는 저는 이런 지점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과연 이 피프티 사태에서 피프티 멤버들은 본인들의 욕망이 투사되지 않고 두 측의 어른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온전한 피해자인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피해자야 라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저로서는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은 두 당사자 간의 약속을 했을 때 명확한 합당한 근거 없이 약속을 깨려 드는 사람을 가해자로 보는 게 일단은 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먼저 약속을 깨려 했습니까? 이것만 봐도 과연 정말 피프티 멤버들이 온전한 피해자인지, 이 사건에 본인들의 욕망은 투사된 게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전홍준 대표님 측의 욕망과 안성일 대표님 측의 욕망만 언급할 게 아니라 피프티 멤버들의 욕망도 언급을 했어야 그게 중립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중 님이 이러한 멘트를 또 이어서 합니다. 자칫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아티스트라는 점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라는 멘트를 던지거든요. 제가 피프티 강탈 사건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라면, 진짜 아티스트와 그냥 일반 아이돌은 구별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던졌죠. 왜냐하면 진짜 아티스트는 대체 불가능해야 진짜 아티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아이돌 시스템상 뭔가 대체 가능한 그러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해외에서는 아이돌 공장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의 어떤 기획력 하에 맞춰진 아이들이 세워져 있고 여기서 어느 누군가가 빠지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양새들이 있는 거죠. 관련된 예시들은 제가 피프티피프티 강탈 사건 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거기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찐 아티스트라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일까? 아니면 대체 가능한 사람들일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많은 여론들이 피프티피프티 2기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개별적인 존재감을 봤을 때는 저는 대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독립된 아티스트라는 걸 강조하기 이전에 그들도 독립된 하나의 성인, 인간임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된 성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리기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면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미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할 만한 나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욕망은 없었다라는 전제는 틀린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아티스트라면 우리가 이미 계약한 게 있으면 그걸 충분히 이행을 하고 나의 능력을 또 펼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기회에 편승해서 더 큰 회사 가서 내가 더 잘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인 능력이 안 되니까. 김상중 씨가 또 이런 멘트를 남기는데요. 그렇다면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제작자를 선택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일단 정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재능 있는 아티스트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계약은 다 본인들이 그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고 본인이 선택한 거 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처음에 계약할 때 협박이 있었다든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물론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약을 할 때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된 이 지점에서는 분명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나오지 않은 거 보니 계약할 때 어떤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채로 계약을 라고 봐야 할 텐데 근데 그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게 과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 측인가요? 아니면 피프티 멤버들 측인가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라는 건 초등학생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제발 계약해주세요 제발 계약해주세요 라고 하다가 화장실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계약해지 라고 하는 거 이건 당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제가 피프티피프티 강탈 사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화장실을 나올 때 달라지는 걸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멘트를 던졌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실으셨더라고요. 만약에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제발 계약해주세요 제발 계약해주세요 하다가 화장실에 나오고 나서 이제 계약 해지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선택할 권리라고 규정을 한다면 결국은 이거는 다 사기치고 다니세요 마음껏 사기치고 다니세요 계약 그거 쉽게 파기해도 되는 겁니다 라고 캠페인하는 거와 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중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멘트를 남기시죠. 아티스트와 제작자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문화 그것이 K-팝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멘트에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을 해야 하는데요. 이 말은 제작자에게도 해당하지만 아티스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 이 신뢰관계를 깬 건 과연 어느 쪽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최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피프티피프티 사태에 신뢰를 깬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논조를 받아들인다면 아이돌이 크게 성공을 하고 나서도 잘 됐으니까 계약 해지하고 난 더 좋은 데 가야지 라고 할 테고, 실패한 아이돌 사례 인터뷰 내용도 많이 실으셨더라고요. 뭔가 되게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논조의 톤으로 실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이돌이 실패하고 나서도 나 이거 계약 해지할래요, 난 더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래요 가 된다면 정말 이게 K-팝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인지 저는 정말 의문이 가득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거대 자본의 승자 독식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느 아이돌이 대형 기획사 밑에서 든든한 자본을 등에 업은 곳에서 아이돌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잘 되고 나서 다 대형 기획사로 넘어가는 그러한 구조를 허용을 시킨다? 그러면 결국은 그 K-팝 시장을 독과점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과연 독과점 구조가 그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는 일반 국민들은 다 명확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고 이 숙고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피프티 멤버들 편을 들고 싶다라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영상에 갑자기 BTS랑 블랙핑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물타기 기법이죠. 그 영탁님의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BTS랑 블랙핑크는 분명 처음에 계약한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근데 피프티 멤버들은 처음에 계약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내용을 파기하려 하고 K-팝 시장의 근본 시스템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어떻게 피프티와 블랙핑크, BTS랑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좀만 성공하는 아이돌들은 다 더 좋은 여건의 대형 기획사로 옮겨 타야 돼. 그래야 K-팝이 발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승자 독식 구조를 지향하는 K-팝을 독과점 구조로 만듦으로써 K-팝의 성장 동력을 좀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을 보면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이 눌러주시면 눌러주실수록 제가 피프티 2탄으로 10% 그야말로 피프티 사태의 폭로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직접 취재하지 못해도 최대한 자료를 발췌해서 정리 전달을 드리고 있을 뿐인데도 이 정리 전달하는 시간이 부족할 만큼 이 피프티 사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악을 이미 뛰어넘어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앞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피프티 멤버들의 회의록까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됐고, 나아가서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소, 고발,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현재 쏟아진 상태입니다. 뭐 그것뿐일까요? 나아가서는 이 피프티 멤버들을 둘러싼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난전도 이런 난전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자, 우선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에서도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여론은 소속사를 두둔 멤버를 비판, 법정에서 기존 아이돌 사건처럼 판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일까요?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피프티 사태가 결국엔 어떻습니까? 법원에서